하늘에서 우리를 내려줬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주는 신이 내린 사주인가 한번 보자는 거죠. 물론 원리는 있어야 돼요. 원리는. 그래서 저는 원리를 설명할 거예요. 오늘 얘기할 거는 천을기인이에요. 천을기인, 저는 사람들한테 뭐라 얘기하냐면은 천을기인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왜 그러냐, 볼 거면 제대로 봐라 해요. 보지 말라가 아니고 볼 거면 제대로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주는 시공간의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학문,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쓰고 그 시간 안에 공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 또 시간이 주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주에서 처음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오묘유. 왜 하필 순서가 자오묘유일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한번 없으셨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주는 처음에 어두웠어요. 어두웠는데 태양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태양이 생기기 전에는 어둡다 이런 개념이 없었겠죠. 근데 태양이 생기니까 밝은 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칭적으로 어둠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목금이라는 시간축, 공간축이 돼요. 그럼 토는 뭐냐? 토는 시공간을 다 형성하고 있는, 토가 가운데에 있다고 보지 마시고 토는 여기도 토고 여기도 토고 여기도 토고 여기도 토고 다 토예요. 토라는 바닥에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어둠과 밝음이라는 공간이 생기면서 시간축이라는 게 생겼어요. 쉽게 말해서 태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행성들이 돌기 시작한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바라본다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시공간의 휘어짐을 만들죠. 그래서 시간이 흐른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주라는 건 이 지구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죠. 다른 행성 가면은 자전, 공전, 주기 자체가 바뀌고요. 행성의 축 자체도 바뀌고 다 바뀌기 때문에 사주는 지구에서만 보는 게 맞아요.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화, 수는 공간,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 금, 시간을 얘기한다. 오행적인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천을기인이라는 게 그럼 왜 생겼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천간에 이렇게 10가지 글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갑, 을은 목이죠. 병, 정은 화예요. 무, 기는 토, 경신은 금이 되고 임계는 수가 돼요.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화, 토, 금, 수 다음에 다시 목이잖아요. 양과 음 사이에는 토가 있어요. 양에서 음으로 변환해주는 토가 있죠. 근데 음에서 양으로 변환해주는 토는 지금 없어요. 천간에는 그런 비밀이 숨어 있죠. 목화가 양이라는 거는 양기가 어디가 더 세겠어요? 병정이 양기가 세다. 그리고 경신 임계에서 임계가 음이 더 세겠죠. 그러면은 세다는 걸 극양이다 얘기를 할 거고 극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양이다, 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지지에도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중화예요. 중화. 모든 기운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때 우리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극양인 병화와 정화 같은 경우는 천을기인이 뭐가 되냐, 극양에는 극음이 아닌 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극음에는 양의 기운이 들어가야겠죠. 그 양이라는 거는 해수와 유금이 됩니다. 음인 임수와 계수가 있겠죠. 그럼 임수와 계수의 천을기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의 글자가 되겠죠. 양이라는 거는 여기서 묘목이 있고 사화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공간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시간으로 한번 볼게요. 시간의 시작, 양의 시작은 뭐예요? 간목이었죠. 그리고 음의 시작은 뭐였어요? 경금이었어요. 얘네들은 시간의 기준에서 시작을 얘기하는 글자였어요. 지지에서 보면은 임묘진, 사오미 있죠. 미토가 양의 끝이자 음의 시작이 되는 글자가 돼요. 축토는 뭐가 돼요? 음의 끝이면서 양이 시작하는 글자가 돼요. 그래서 간목이랑 경금은 시간의 시작이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축토랑 미토가 천을기인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안 나온 게 뭐예요? 무 안 나왔고 기 안 나왔고 을목 안 나왔고 신금이 안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을목을 볼게요. 을목 같은 경우는 양의 글자예요. 신금 같은 경우는 음의 글자예요. 조금만 공부하면 크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신금 같은 경우는 음의 글자인데 음의 글자이기 때문에 양이 나와야 돼요. 양기가 굉장히 강한 글자, 임목이 있고 오화가 있어요. 을목 같은 경우는 음이 나와야 돼요. 신금, 자수가 나오겠죠. 무토랑 기토 남았네요. 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글자가 있겠죠. 여기서 이 무토 같은 경우가 무슨 역할을 하죠? 양을 음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지지에 보면은 지장간이 있죠. 지장간의 생지의 모든 여기에는 무토가 들어가요. 모든 거에 대한 시작, 전 기운을 받아서 넘겨주는 글자예요.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전환시켜준다는 의미에서 같이 가요. 얘네들이랑 간목이랑 경금이랑. 그럼 기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장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오화랑 미토랑 축토에만 기토가 들어가죠. 지장간에. 기토가 하는 역할은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데 무토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겨울에는 이제 축토에만 기토가 들어가잖아요. 축토가 이렇게 밀어주는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요. 음에서 양으로 또 전향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완전 극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토는 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을목이랑 기토가 동일하게 천을기인을 가져갈 수 있겠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론 중에 천간삼기격이다라고 하는 격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극양, 양에 해당하는 얘네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천간삼기격이 나오는 거예요. 을병정이라는 천간삼기가 나오고요. 신임계라는 천간삼기가 나오고 갑무경이라는 천간삼기가 나옵니다. 학자마다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갑무경은 천상삼기, 을병정은 지하삼기, 신임계는 인중삼기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용어들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 용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을병정이 모였다. 양이라는 공간적인 힘을 가졌다. 신임계가 만났다. 음으로 공간적인 기운이 만났다. 갑무경이 만났다. 시간적 코드의 흐름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간삼기, 천을기인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알았죠. 이거를 조금 더 보기 쉽게 한번 그려볼게요. 글로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잖아요. 자, 이렇게 그린 이유는, 자, 우리 지구가 축이 조금 이렇게 꺾어져 있죠. 축 및 축으로 해서 꺾여져서 돌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간목이 축토랑 이렇게 아다리가 맞는다고 했죠. 을, 병. 아까 진토랑 술토는 없었어요. 그죠? 진토랑 술토가 천을기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이유는 괴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천을기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왜? 그 자체로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무토가 시간축에 대해서 중심을 잡는다고 얘기를 했고, 기토가 이제 양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극음에 해당하는 신금에 자리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인오에 해당하는 신금이 있겠죠. 경금이 여기에 들어가죠. 임수가, 그리고 진토엔 뭐가 없었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주는 음양의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죠. 천을기에는 양기인, 음기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간목을 볼게요. 간목 기준에서 대칭으로 보면 뭐예요? 미토가 있죠. 을목 기준에선 대칭이니까 뭐예요? 신금. 병화 기준에서는 대칭이니까 유금. 정화 기준에서는 대칭이니까 해수. 신금 같은 경우 양이 뭐예요? 임목이겠죠. 음이 뭐겠어요? 오화. 그 임수 같은 경우는 양기인이 묘목이고 음기인이 사화. 계수 같은 경우는 양기인이 사화고 음기인이 묘목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축만 대칭해서 보시면 된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천을기인이 이런 거고 원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천을기인은 뭔가요? 자신의 일간 기준이죠. 내가 무슨 일간이면은 지지에 이게 있으면 천을기인이다. 좋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사주는 균형, 조화가 중요하다. 간목의 천을기인이 뭐였어요? 미토랑 축토였어요. 이거 양이죠. 미토도 양이에요. 계절적 관점에서도 미토는 양이에요. 중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주에 목화밖에 없어요. 간목일간에 목화밖에 없어요. 미토가 어딘가에 있고. 그럼 얘 천을기이잖아. 좋을까요? 좋겠어요? 사주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버리는데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죠. 사주가 쏠릴수록 좋다. 사주가 쏠린 사주는 성공지수는 높지만 행복지수가 낮아요. 사주는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천을기인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을기인을 볼 거면 제대로 보란 얘기죠. 일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갑자일주에 미토 천을기인, 자미원진 어떨까요? 갑오일주, 축토, 천을기인, 축오, 원진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균형 자체가 맞는 경우가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겠죠. 을목은 아까 천을기인이 뭐라 그랬어요? 신금, 자수였어요. 을미일주에 자수 천을기인 있다. 사주에 좋을까요? 을묘일주, 신금, 천을기인 있다. 좋을까요? 자매원진에 신묘원진. 왜 그러냐면은 천을기인이 좋다라고 알면서 원진은 안 좋다라고 아시잖아요. 근데 왜 두 개 같이 있을 때는 왜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병화 같은 경우는 천을기인이 뭐죠? 해수, 유금. 병진일주, 해수가 있다.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안 좋을 수도 있고. 병인일주, 유금이 있다.
천을기인이네. 원진. 어때요? 좋아 보이세요? 천을기인이 있다고 이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을기인의 원리는 그래요. 음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나쁜 글자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천을기인이 사주가 어느 쪽으로 쏠려 있냐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대운이란 게 오잖아요. 천을기인이라는 대운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게 대운으로 오면 어떻게 작용을 해요? 내 사주에 조후가 있잖아요. 한난조습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내 사주에서 언젠가 한 번은 내 사주를 뒤틀어버리는 운때가 와요. 그것처럼 천을기인이 있다고 해서 좋다 말할 수 없고요. 천을기인이 없다고 해서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천을기인이 없고 사주 조후가 잘 맞는 게 훨씬 좋은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나한테 천을기인을 상대방이 갖고 있어. 그럼 좋을까요? 그러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나한테 필요한 조후를 상대방이 갖고 있으면 좋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나의 천을기인까지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신살이라는 걸 저는 일단은 이제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지만, 신살을 그래도 보시겠다 하는 분들은 신살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보시고 그걸 꼭 봐야 하는지 안 봐야 하는지는 원리를 먼저 공부하시고 나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 만세력 어플을 만든 이제 개발자랑 어떻게 인연이 돼서 몇 개 물어봤어요. 생년월일을 만세력에 딱 넣으면은 왜 이렇게 뭐가 많이 뜨게 돼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다른 어플들은 모르겠어요. 그 개발자의 말은 만세력 어플 만드는 일을 했지만 자기는 사주를 모른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고요. 두 번째 대답은 이러한 일간에 이 글자가 있으면 이게 떠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만들기는 쉬운데, 이 일간에 이걸 뜨게 해라, 근데 다른 글자가 들어오면 상쇄시켜라, 이런 명령어까지 하는 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은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전 국민이 쓰는 어플이다 라면은 누구나 개발했겠죠. 대기업에서 개발하고 했겠죠. 근데 사주 만세력 어플 다운받는 사람들이 몇이나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사주를 접하는 게 쉬워졌어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내 거 넣어보고 내 만세력 밑에 나오는 것들 막 다 검색해보고 있는 거예요. 다 내 거구나 이러고. 이 원리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내 만세력에서 여러 가지 수십 개의 이런 살 저런 살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 글자 때문에 살려놓고 이거는 이 글자 때문에 보면 안 되겠구나, 이건 이 글자 때문에 봐야겠구나 해서 여러분들의 만세력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플에 나와 있는 모든 게 다 표기되는 거는요, 여러분하고 관련 없는 게 훨씬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만세력에는 사주 팔자라는 게 있죠. 사주는 60갑자예요. 60개의 연주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연주가 주어지면 12개의 월주가 주어질 수 있어요. 하나의 월주가 주어지면 30개의 일주가 주어질 수 있어요. 하나의 일주가 주어지면 12개의 시주가 주어질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 몇이에요? 25만 9,20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성별에 따라서 곱하기 2, 51만 8,400개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이거를 왜 설명드리느냐면은, 보세요. 산수 싫어요? 자, 이것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인구가 60억인데 이걸로 나누면 몇백 명은 사주가 같냐? 몇백 명 사주가 같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이제 부모님 사주부터 해서 그런 것도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이 미토가 있으면은 천을기인이다, 귀인이 있다라고 뜨게 하는 거는 경우의 수 그냥 하나죠. 만세력 넣어서 경금일간 나오면 그냥 미토 천을기인이다 박으면 돼요.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경금일간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30개 빼야겠죠? 일간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면은 8,640개만 만들면 돼요. 경금일간한테 미토가 천을기인이다 아니다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고리즘을 짤 때 8640개만 만들면 돼요. 제대로 된 만세력을 만들려면. 근데 여러분들이 개발자면은 하나만 만들면 돼. 한 개를 만들어서 만세력의 모든 걸 띄우면 돼요. 그냥 경금일간이네요, 이게 천을기인이네요, 이렇게 박아주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계산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경금일간으로 태어났어. 예 아니요 나오겠죠. 일단은 예로 가야지 천을기인이 미토랑 축토가 나오겠죠. 그럼 또 여기에 예 아니요라는 알고리즘이 붙겠죠. 여기에 또 뭐가 있나요 하면서 8640개 한 일간당, 그것도 축토 하나당이에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개발자 입장에서 하나만 만들면 되는 알고리즘을 8640개의 이제 회로를 돌려서 만들어야 돼요. 일간 하나에. 그럼 10가지 일간이면 86,400개에 대한 알고리즘을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그럼 개발비, 개발 시간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사주를 처음 접하면서 그 만세력을 되게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은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주에 뭐가 있으면 이라는 그런 영상들은 솔직히 그렇게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내 사주에 이게 있으면 뭐 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선무당 옛날 조상님들은 이 세상에 선무당이 많아질 걸 알고 유튜브를 할 줄 알았나 봐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옛말을 만들어 놨잖아요. 진짜 너무 많은 선무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소한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원리를 공부하고 이럴 땐 작용을 하는구나, 이럴 땐 작용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최소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선무당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